오늘은 저 하늘이 비가 온다고 하더니만 점점 먹구름이 오고 있네요. 흐려지기 시작을 하네요. 점심때로 갈수록. 네, 어제는 제가 콜을 하나 잘못 받아서 종로 쪽 나갔는데, 어제는 또 종로 쪽에 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도로 통제를 하고 또 나와 있는 경찰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했어요, 일하기가. 차량 같은 경우면 아주 큰 불편이었을 텐데, 그래도 오토바이는 뭐 어떻게 사이사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차로 쿠팡이나 배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애 먹으셨을 거예요. 도로가 갑자기 통제되는 곳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또 배가 고프네요.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점심때로 돼 가니까 슬슬 배가 고프고, 콜은 계속 주네요. 주말에는 이렇게 콜을 많이 줍니다. 어제도 콜을 많이 줬고, 아무리 나가서 드시고 하신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을 뺄 수가 없어요. 또 코로나 때 그 문화가 좀, 배달 문화가 정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늘어났는데, 평일날은 뭐 그렇다 쳐도 주말에는 콜이 꽤 많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콜 나쁘지 않고요. 콜비도 나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점심 피크로 들어갈 텐데요. 돈도 많이 버는 그런 하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일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경찰 쪽에서 다대적으로 오토바이 집중 단속을 한다는 보도를 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앞으로 나갈 때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갓길로 가서 앞에 나가 있는 것들도 경찰관이 있으면 잡히고, 뒤에서 찍는 분들이 찍어서 보내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한 번씩 살펴보게 되고, 신호 위반을 안 하는 게,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정답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일이다 보니까 하더라도 평소보다는 더 신중하게 사주 경계를 잘 하고, 경찰이 있나 없나, 또 카메라를 대고 있으신 분들이 있나 없나 의심을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게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좀 뭐랄까 눈치가 보이고 참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식사고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에너지를 쓰니까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고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의 그 문화, 혼자 밥을 먹느니 그냥 굶겠다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저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왠지 눈치 보이고, 어차피 점심은 잘 안 먹게 됐었고, 저녁을 먹게 되면 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아니면 혼자 먹거나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해서는 혼자 밥을 먹으러 못 갔어요.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리고 제가 혼자 먹는 모습을 남에게 그냥 보여주기 싫은 거죠. 제가 먹으러 갔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럿이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먹는데, 그냥 나 혼자 덜그러니 외로이 먹는 그 모습이 그냥 싫었던 거죠. 차라리 혼자 먹느니 굶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안 먹으면 힘을 낼 수가 없고 또 일을 늦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간간히 먹어요. 빌라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먹게 되는데, 에너지바를 먹든 파이를 먹든 이렇게 먹다 보면 음료를 같이 겹쳐서 먹고 커피를 마시게 되고 하는데, 그럼 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화장실도 누구나 다 가는 거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물 문화도 좋고 화장실 문화도 되게 인심이 좋아요. 제일 화장실 인심이 좋은 곳은 공유 주방이죠. 그러니까 저희 마음들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공유 주방은 거의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대부분 다 해결을 하고 이렇게 가시고 하는데, 이번에는 쿠팡에서 서울시에 있는 공용 화장실 지도를 뿌렸더라고요. 아이디어 좋은 거였는데, 공용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근처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멀리 있다가 그곳을 찾아서 간다는 것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번거로운 일이라서 안 가게 되는데, 음식 픽업하러 가서 문이 열려 있으면 거의 거기서 일을 보고 나오고, 그냥 이 화장실이 다 대부분 전자키로 잠겨 있으니까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또 한참 바쁘고 포장하고 하는데 말 시키는 것도 좀 죄송하고, 항상 열려 있는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정 급하면 얘기를 하죠. 기다리는 동안 좀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다녀오는데, 하여튼 요 두 가지가 그렇게 눈치가 보여요. 벤조메시라는 말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일본에서 사용되던 말이에요. 벤조메시, 직역하면 화장실 도시락이라는 뜻이죠. 이게 일본 유학생들이 혼자 밥 먹는 게 좀 어색하고 꺼려져서 도시락을 사서 화장실에 가서 먹는 그것을 벤조메시라고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아마 이게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밥, 일본 외식 문화 자체가 이제 혼밥 혼술이 문화가 아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근데 일본 유학을 가서 유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은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외롭고 쓸쓸해서 보이기 싫으니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었던 그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해봤어요. 뭐 군대에선 가보면 다 벤조메시를 했죠.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안 먹으면 사람 거의 없을 거고요. 했을 텐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잖아요. 혼자 먹니 아예 굶겠다, 뭐 이런 고정관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이 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밥을 혼자 먹으러 들어가는 그게 한마디로 체면이면서도 눈치예요. 눈치가 보이고 하는 것 때문에 거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대부분 편의점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나와서 다니다가 한적한 빌라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먹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바나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조끼에 넣어 있다가 아파트 단지 이제 고층에 배달 완료를 하고 내려오면서 그냥 걸어 내려오면서 투덜투덜 혼자 뜯어 먹으면서 내려오고 합니다. 그럼 뭐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그냥 혼자 해결이 되는 방법인 거죠. 한 번은 빵을 사서 편의점에서 빵도 사고 우유도 사서 봉지에 넣어서 어디서 먹을 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백화점에 픽업을 하는 때가 생긴 거예요. 픽업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헬멧이랑 다 벗고, 조끼 벗고 헬멧 벗고 하면 모자 쓰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티가 안 나요. 배달하고 있는 티가. 그래서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갔죠.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을 내리고 거기 위에 앉아서 소리 안 나게 잘 뜯고, 그래서 거기서 소리 안 나게 잘 먹고, 뭐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머금고 그 빵을 뜯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여기서 먹고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들 뭐 그런 느낌을 상상하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 백화점에 다 있어요. 백화점에서는 노래도 나오고 다 깨끗이 치워놨기 때문에, 물론 용변을 보는 곳이라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화장실보다는 제일 깨끗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벤조메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혼자 가서 짜장면을 먹든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조끼에 넣어서 가지고 있다가 빌라 주차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먹는데, 먹고 내려오는데 한 4층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떤 기사분께서 앉아서 빵이랑 음료수를 드시는 거를 마주친 거죠, 저하고. 그분도 저하고 마주치면서 놀래고, 저도 그분을 보면서 놀래고, 서로 민망한 그런 눈빛이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래요.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혼자 식사하시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화가 그래요. 혼자 밥 먹느니 굶는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런 생각들이. 코로나 이후에 혼자 밥 먹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정착을 하고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메뉴 자체도 혼밥 세트가 있고 혼술 세트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그게 이상하게는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홍콩이나 이런 곳에서는 한 테이블에 의자가 4개 있으면 그 테이블에서 각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먹잖아요. 다른 메뉴를. 그리고 각자 계산하고 갖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테이블 하나에 의자가 4개가 있으면 내가 혼자 가서도 의자 3개는 그냥 비워두게 되잖아요. 사람이 많고 웨이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혼자 들어가서 먹으면 그 3자리가 비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다행히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막 손님도 많고 그 박짝지껄 한데 거기서 혼자 제가 여기 와서 먹어도 되나, 혼자 먹어도 되나 하는 이런 눈치가 보이니까 삐웃삐웃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죠. 차라리 그렇게 눈치 볼 바에는 내가 물어보는 게, 내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혼자 왔어요, 내가 여기서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아예 물어본다 그러면 식당 주인이 이게 너무 바쁘니까 혼자는 안 되고 나중에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식당 사장님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괜찮다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혼자 4인석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도 그렇게 눈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동질감을 갖는 거죠. 위안을 삼으시고, 그런 위안받을 일도 아니지만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그 눈치를 본다는 게 대부분 보면 내 입장이 아니라 타인 입장에서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그렇지 않은데 타인이 그럴까봐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아예 역으로 꺼내 놓으면, 밖으로, 내 지금 상황을 밖으로 꺼내 놓으면, 저도 벤조메시를 했다라는 걸 갖고만 있었다고 하면 그냥 계속 수치심이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랬구나라는 그냥 긍정적인 상황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상하고 수치심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난 그랬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예 말하는 게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엄마 들어갔는데 계속 표정이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죠. 왜 그러지, 또 무슨 일이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눈치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 뭘 할까, 우리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눈치의 상황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서 흘러가니까, 이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은 구체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마음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요즘엔 음식점 매장을 가도 픽업을 가보면 혼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리도 혼자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테이블들도 있고요. 일단 메뉴 자체가 혼밥 세트, 혼밥 술 세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벤조메시라는 그런 용어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이상한 게 없으니까, 혼자서 밥 먹고 하는 게. 그럼 저는 한번 배달하시는 분들만 드실 수 있는 식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홍콩처럼. 홍콩에 배달만 하는 사람들이 드실 수 있는 식당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홍콩은 이 한 테이블 안에서 4인석 테이블에서 각자 다른 4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각기 다른 메뉴를 가지고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4인석에서도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혼자 온 사람이 와서 또 그 테이블에서 먹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식 뷔페를 가더라도 테이블에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모여서 삼삼오오 먹는 그런 문화지, 그렇진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혼자 먹는 게 눈치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화이긴 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짜장면을 만들 줄 모르니까, 짜장면 만드시는 분들 주방장을 두시고, 여기는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전용 식당입니다 해가지고 한번 될까요? 그럼 식당 라이더분들 많이 와주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성신여대 이쪽에 상호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정말 점심시간 피크 시간에 바쁜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는 어쩔 땐 조리대기가 엄청 걸릴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참아드릴 수 있고 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한켠에 이 배달 기사님들이 오셔서 픽업할 때마다 쿠폰을 한 장씩 가지고 갈 수 있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파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되게 배려를 해주는 그 모습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져왔는데 그걸 모으면 나중에 쿠폰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성신여대 이 근처에서 돌게 되면 몇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먹게 되면 그 집을 가겠죠,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게 서로 혼자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돕고 돕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지, 혼자 독고다이 마이 웨이 가지고 그냥 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속 편할 수도 있는데 이 사회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더니 정말 비가 오네요.